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1차 시에 이어서 2차 시에서는 학교 안전사고에 대해서 마저 얘기를 하고 남은 시간에 여러분들이 작성했던 교직 논술, 중간 레포트, 논술 쓰기, 개요 작성하기에 대해서 선생님과 함께 알아보고 다음 10주차 때 직접 논술문을 작성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안전사고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모든 사고를 학교 안전사고라고 정의할 수 있고 교육활동이란 학교의 교육과정 속에서 학교 안팎에서 일어나는 모든 교육활동을 얘기한다고 했습니다. 그러한 교육활동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고들은 학교폭력을 제외한 모든 내용들은 100% 안전공제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다라고까지 저번 시간에 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판례 사례들이 있는데요. 사고에 관련되는 안전사고에 대한 교원의 법적 책임 범위라고 지금 제가 기록을 해 보았는데 교사들이 어디까지 책임을 져야 되는지, 교사들의 책임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여러분들이 판단해 보길 바랍니다. 자, 먼저 판례 1을 볼게요. 중학교 2학년이 체육 시간에 단체 기합을 받았다는 이유로 휴식 시간에 동급생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경우 체육교사 또는 담임교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 대법원까지 갔네요. 자, 이럴 경우에는 어떨까요? 교사의 책임이 있을까요? 다음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고적 답사를 겸한 졸업여행 중 숙소 내에서 휴식 시간에 학생들 사이에 폭력 사고로 말미암아 한쪽 눈을 실명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교사에게 보호감독 의무 위반의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라는 얘기입니다. 역시 대법원에서 선고가 되었네요. 이럴 경우는 어떨까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기 바랍니다. 교사에게 책임이 있는지 없는지. 다음 세 번째, 정규 학습 시작 시간 전에 교실에서 아크릴판을 던져 중간에 앉아있던 그부의 눈을 다치게 한 경우. 학교에서는 굉장히 다양하게 어떤 사고가 일어날지 모르게 사고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교사 등에게 보호감독 의무 위반 책임을 지울 수 있는가? 정규 학습 시작 시간 전에 일어났네요. 교실에서 아크릴판을 던져서 중간에 앉아있던 그부의 눈을 다치게 했어요. 이럴 경우에는 교사의 책임이 있는지. 다음, 수업 시간 사이에 휴식 시간에 그부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경우네요. 휴식 시간에 담임교사에게 보호감독 의무 위반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 역시 대법원에서 선고가 되었네요. 다음, 고등학교 1학년 씨름부 학생끼리 씨름 연습장에서 장난하다가 그중 한 학생이 다친 경우인데 교사에게 보호감독 의무 위반 책임을 지울 수 있는가? 씨름부 학생끼리 씨름 연습장에서 장난하다가 다쳤네요. 이럴 경우는 교사에게 책임 의무가 있는지. 유치원생이 귀가 집에 가다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네요. 담임에게 그 책임이 있는지. 역시 대법원까지 갔네요.
사망한 경우에 책임이 있는지. 귀가 중에 일어났어요. 자, 7번째로 한번 볼까요? 점심시간에 장난으로 급으로 하여금 교실 벽에 부딪히게 하여 상해를 입힌 경우 교장이나 교사 등에게 보호감독 의무 위반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 역시 대법원까지 갔네요. 다음 9번 한번 볼까요? 9번. 청소 시간에 학생들 간의 장난으로 인해 학생이 상해를 당하였고 가해 학생이 자책한 나머지 이를 모면하는 과정에서 사망한 경우 상해를 당하였고 가해 학생이 자책한 나머지 이를 모면하는 과정에서 사망을 했네요. 가해 학생이 사망을 했네요. 교사 등에게 보호감독 의무 위반의 책임을 지울 수 있는가? 만일 그렇다면 국가는 당해 교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 지방법원에서 일어났네요. 다음 10번. 방과 후 타 학교 학생이 교내에 들어와 일으킨 사고로 타 학교 학생이 교내에 들어와서 일으켰네요. 당해 학교 학생이 사망한 경우 학교에게 보호감독 의무를 지울 수 있는가? 타 학교 학생이 와서 학생이 사망했네요. 우리 학교 학생이 서울 고등법원에서 일어났어요. 자, 다음 판례 11번. 학생이 담배를 피우기 위해 화장실 옆 난간으로 가다가 실족하여 사망한 경우네요. 이럴 경우에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는가? 학교는 대법원에서 판결이 났어요. 12번. 학교 운동장에서 고등학교 입시 내신을 위한 체력검사를 실시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학생이 사망한 경우네요. 고등학교 입시 내신을 위한 체력검사를 실시하던 중 사망을 하였네요. 학교 교장이나 교사의 일반적 보호감독 의무를 인정할 수 있는가? 역시 대법원의 선고가 났어요. 자, 이와 같이 모든 사고가 지금 발생을 했어요. 한쪽 눈을 실명한 사건, 동급생을 폭행한 사건, 눈을 다치게 한 경우, 폭행을 한 경우, 씨름장에서 장난하다 다친 경우, 귀가 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벽에 부딪히게 한 경우, 여기까지 모든 경우는 학교나 교장이나 교사에게 책임이 없다고 판결이 났어요. 그렇지만 9번의 경우와 11번의 경우만 책임이 있다고 판결이 났습니다. 자, 9번의 경우 한번 볼까요? 청소 시간에 학생들 간의 장난으로 인해 학생이 상해를 당하였고 가해 학생이 자책한 나머지 이를 모면하는 과정에서 사망을 했네요. 여기 같은 경우도 교사가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으려면 현장에 있어서 대치를 했어야 되는데 현장에 있지 않았어요, 교사가. 그래서 책임을 진 걸로 나왔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9번 판례 11번과 9번에서는 사고가 중하고 사망한 경우이기도 하고 하지만 모든 다른 경우는 유치원생이 귀가 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
교사 학교가 책임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유치원생이 기휴가 중에 사망한 경우는 이미 교사가 종례를 마치고 아이가 귀가하던 중이었기 때문에 교사에게 책임이 없는 거죠. 그렇지만 9번은 교사가 현장에 없었어요. 현장에 없었기 때문에 책임을 지는 거고, 판례 11은 학생이 담배를 피우기 위해 화장실 옆 난간으로 가다가 실족하여서 사망한 경우, 학교는 방호 조치의 의무 위반으로 인해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는가? 학교가 책임을 진 걸로 법원에서 결정이 났어요. 담배를 피우러 난간으로 가는 것을 지도를 했어야 되겠죠. 학교에서는. 사망한 경우, 이랬을 경우에는 학교나 해당 교사가 책임을 질 수 있다. 그래서 학교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고는 이와 같이 사망 사고도 일어나고 상해 사고가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 대부분의 사고들은 현장에 임장 지도를 했느냐 안 했느냐의 차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학교 현장에 교사로 발령이 나게 됐을 경우에는 수업 시간은 반드시 수업 시간에는 있어야 될 거고, 조회 종례 시간, 청소 시간, 학생들하고 있어야 될 시간에는 반드시 현장에 같이 아이들과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있지 않았을 경우에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판례입니다. 자, 다음은 교원이 어떤 징계를 맞았을 경우에 법적 구제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라는 개념이에요. 교원이 징계를 받았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잘못한 경우겠죠. 그래서 잘못한 경우지만 교사 개인 스스로가 생각했을 경우에 잘못이 별로 크지 않은데 큰 징계를 맞았어요. 그랬을 경우에는 항소라고 하죠. 법원에서는 항고라고 하고 항소라고 하지만 우리 교원들은 소청이라고 합니다. 소청. 그래서 교육부에 교원 소청 심사위원회가 있어요. 여기에 재심 요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불이익 처분 유형을 한번 볼까요? 불이익 처분 유형. 자, 당연퇴직, 정년퇴직, 명예퇴직, 일정한 사유에 의해서 자동으로 퇴직하는 경우예요. 이러한 것은 문제가 되지 않겠죠. 직권면직,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교원의 의사와 상관없이 신분이 박탈당해요. 이런 경우도 소청할 수 있겠죠. 직위회제, 잠정적으로 그 공무원의 직위에서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처분이에요. 직위회제는. 그렇지만 공무원의 신분은 유지가 되겠죠. 이러한 경우도 역시 소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징계, 의무 위반한 자에게 대한 신분상 이익을 박탈하는 제도. 징계는 일단 의무를 위반했을 경우에 벌을 주는 거죠. 징계를. 그 제도라는 의미고. 자, 그렇다면 이러한 징계를 얻었을 경우에, 징계가 결정이 됐을 경우에 법적 구제는 어떻게 우리가 받느냐? 교육부에 구성되어 있는 교원 소청 심사위원회, 변호사, 교수, 기타 심사위원들이 구성이 되어 있어요. 교육부에 심사위원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징계가 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를 하면 됩니다. 어떤 방법으로? 서류를 갖춰서 청구를 하면 돼요. 문의해보면 알 수 있겠죠. 서류는. 또 만약에 교사로부터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이 청구가 됐어요. 그러면 그 심사위원회에서는 60일 이내에 그걸 결정을 해야 돼요. 2달 정도가 되겠네요. 부득이한 경우가 있을 경우에는 30일 연장이 가능해요. 그러면 석 달 내에
결정을 해야 되겠네요. 소청위에서 결정이 났어요. 여기서 60일 이내에 결정이 나거나 30일이 연장돼서 90일에 만약에 해임 결정이 났다면 해임 결정이 났어요. 소청위에서. 그러면 90일 이내에 그 교원은 행정소송으로 다시 넣을 수가 있어요. 행정소송으로 다시 소송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2단계가 보장이 되고 있죠. 현재 교육부에 구성되어 있는 교원소송심사위원회 1번, 그 다음에 행정소송 2번 해서 이렇게 소송을 통해서 만약에 해임을 당했을 경우에는 부당하다라는 것을 소청을 할 수 있다. 그래서 교육부에 설치되어 있는 소청심사위원회가 있는 목적은 법원에 호소할 일을 비용과 시간을 절약해서 구제할 목적이 첫 번째겠죠. 교원들에게 법적 구제를 위한 교원 소청심사위원회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여러분들이 작성해서 써낸 중간 시험 문제를 한번 살펴보고 논술을 쓰기 전에 개요를 어떻게 작성하는지 선생님과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가 이렇게 주어졌었죠. 오늘날 사회가 초진흥화되면서 모든 분야에 다원화, 다양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비판적 사고와 창의적 사고, 그리고 의사소통 능력과 협업 능력이 요구된다. 이건 4C를 얘기하는 거네요. 따라서 땡땡땡 학교에서는 연구부장을 중심으로 선생님들이 교사협의회를 개최했다. 다음은 여기에 참여한 교사들의 주요 의견을 정리한 내용이다. 이를 바탕으로 미래 핵심 역량을 기르기 위한 학생 중심 수업 활성화 방안을 3단 논법의 형식을 갖추어서 논술하시오라는 게 여러분들의 중간 레포트였습니다. 선생님이 2020학년도 교사 임용 교육학 문제를 조금 변형해서 출제를 해 보았는데, 자, 정땡땡 선생은 교육과 지식을 보는 관점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했고, 학생 중심 수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또 삶과 연계되는 지식을 언급했어요. 그리고 이러한 지식을 하기 위해서는 비고치키 인지발달 이론을 언급했습니다. 비고치키 인지발달 이론이 시사점을 줄 수 있다라고 지금 정땡땡 선생이 얘기를 했고, 유땡땡 선생은 교육 내용의 선정에 있어서 교사의 전문성이 필요하고 표면적 교육 과정뿐만 아니라 영교육 과정도 도움이 될 수 있고, 삶과 연계되는 지식, 참학력이라는 내용을 얘기하면서 교과 통합 수업을 또 얘기를 했어요. 다음은 이땡땡 선생님은 학생 중심 수업이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수업 방법과 도구도 변해야 되고, 플립드 러닝을 얘기했습니다. 거꾸로 수업이죠. 그 다음에 이러한 학생 중심 수업을 하기 위해서는 SNS 활용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홍땡땡 선생님은 교사 수업 변화는 학생들 성장과 연결된다. 교사 수업 변화. 그래서 우리 학교 문화는 입시 경쟁, 입시 체제라고 하는 학교 문화다.
그런 문화에서 삶과 연계되는 참 학력을 위한 수업 모형을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이 선생님은 주장을 하고 있어요. 굉장히 선생님들의 그 연구의 내용이 다양한 요즘에 강조되고 있는 교과 융합 수업, 그다음에 플립드 러닝, 수업 모형, 그리고 비고치키 인지 발달 이론, 참 학력, 전라북도에서 강조하는 참 학력과 같은 내용을 강조를 하였네요. 자, 이러한 내용을 참고해서 A4 용지 한 페이지 반에서 2페이지로 작성해 봐라 라는 게 여러분들에게 나간 레포트 요구 사항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과 함께 먼저 소론, 본론, 결론, 개요를 한번 작성해 보죠. 자, 소론은 어떻게 작성해야 될까요? 소론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소론에서 맨 먼저 들어가야 되는 게 단도직입 문장이 들어가야 될 거고, 소론에서 시작 문장이 들어가야 되겠죠. 어떤 시작 문장이 들어가면 될까요? 여기 나와 있는 미래 핵심 역량을 기르기 위한 학생 중심 수업 활성화 방안과 관련되는 문장으로 시작이 되고, 그 다음에 문제 제기가 나오면 되겠죠. 어떤 문제 제기가 되면 될까요? 어떤 문제? 미래 핵심 역량을 기르기 위한 학생 중심 수업 활성화 방안인데, 현재 학교 현장에서는 이러한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문제 제기를 하면 되겠죠. 현재 학교 현장에서는 수능 위주의 수업만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도 문제 제기가 될 수 있을 거고, 교과 전통적인 강의식 수업만 하고 있어서 학생들에게 핵심 역량을 길러주지 못하고 있다라고 표현해도 문제 제기가 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서론에서 마지막 부분에서는 필요성 제기였죠. 필요성 제기. 이렇게 제시해 주면 이제 서론의 개요 작성하기가 됩니다. 그렇다면 단도직입 문장을 어떻게 시작할까요? 자, 개요 작성하기 방법에서는 간단하게 단어만 써놓고 본인이 한 10분 정도 이 문제를 쭉 읽어보고 서론에 작성할 내용, 단도직입, 문제제기, 필요성 제기 머릿속에 이걸 넣어놓고 단도직입 문장은 내가 어떻게 써야 되겠다라는 구상을 해보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제가 지금 딱 생각나는 건 미래는 혼자만의 사고보다는 많은 사람들의 협업적 사고가 문제 해결하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라는 것으로 단도직입 문장을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한 줄이나 한 줄 반 정도 간단하게 쓰는 거죠. 혼자만의 사고보다는 많은 사람들의 협업적 사고가 문제 해결에 열쇠가 될 수 있다.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단도직입 문장을 간단하게 프리노트로 작성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문제 제기. 문제 제기는 어떤 문제 제기라고 했어요? 이 내용 출제자가 의도한 미래 핵심 내용 기르기 위한 학생 중심 수업 활성화 방안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현재 학교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문제 제기를 하면 되겠죠. 뭐 지금 학교 수업이 교사 중심 수업, 강의식 수업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협업 능력이나 문제 해결력을 키워주지 못하고 있어요. 이러한 것을 문제 제기를 이제 이러한 형태로 개요 작성을 하고, 자, 필요성 제기는 이러이러한 학교 현장에 수업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수업은 뭐 플립드 러닝이나 뭐 프로젝트 학습이나 이러한 다양한 교수 모형을 통해서 학생들이 이 협업 능력이나 문제 해결력이나 비판적 사고를 길러줄 필요가 있다라고 간단하게 이제 메모를 해둡니다. 서론의 개요 작성이 이제 끝났어요. 서론의 개요 작성은 단도직 문장을 이렇게 만들었죠. 그 다음에 문제 제기도 했죠. 필요성 제기도 했습니다. 필요성 제기는 문제 제기한 내용을 본론에서 내가 어떠한 형태로 전개해 나갈지를 필요성을 제기를 해주면 됩니다. 이러한 것들은 여러분들이 많이 논술문을 접해보면 금방 써내려갈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세 가지 단도직입 문장, 문제 제기, 필요성 제기는 꼭 머릿속에 넣어두고 이 관련되는 내용을 논술문의 전체적인 어떤 큰 전체적인 내용을 축약해서 거기에 맞는 문제 제기, 필요성 제기를 해주면 서론의 개요 작성은 끝났고요. 뭐 서론의 개요 작성이 됐다면 바로 여러분들이 작성해 나가면 되겠죠. 이제 문장을 갖다 두면서. 다음은 본론 개요 작성이라 한번 해볼까요? 자, 본론 개요 작성은 본론에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지만 본론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어떤 주제가 있다면 그 주제에 대한 개념 정의를 먼저 시작하라고 했죠. 개념 정의를 먼저 시작하고 그 다음에 뭐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여기에서는 정땡땡 선생님에 대한 내용이 첫 번째 나오면 되겠네요. 두 번째는 유 선생, 세 번째, 네 번째 선생님을 문단을 나눠서 본론을 제시해 주면 될 텐데 개념 정의 내용을 어떤 내용으로 하면 되냐면 여기에서는 미래 핵심 역량을 개념 정의를 해도 되고 정땡땡 선생이 주장하는 비고치키 인지발달 이론을 개념 정의를 해도 상관은 없어요. 자, 그렇다면 개념 정의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중심 문장이 나오면 되겠죠. 중심 문장. 그 다음에 이유 근거를 드는 논증. 이게 뒷받침 문장이었죠. 뒷받침 문장. 이렇게 나오면 돼요. 일반적인 본론에서는 이렇게 나오면 되고 여기에서는 약간 조정을 해서 개념 정의가 나오고 중심 문장 두 갈씩 중심 문장이 나오고
그 다음에 현 학교 상황에서 문제점, 그 다음에 개선 방안 이렇게 나오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선생님에 대해서 한번 계열 작성하기를 한번 해보죠. 첫 번째 선생님이 주장한 내용이 뭐였나요? 자, 학생들이 수업을 활성화하려면 교과 지식을 보는 관점이 필요하다. 삶과 연계되는 지식은 교과서 지식을 바탕으로 동료와 협업을 위한 학습이 중요하다. 이러한 지식도 비고치기 인지발달 이론이 이사점을 줄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비고치기 인지발달 이론하고 삶과 연계되는 협업 능력이네요. 자, 그렇다면 본론에서 첫 문단이에요. 첫 문단에서는 비고치기 미래의 핵심 역량이나 비고치기의 이 개념 정의부터 시작이 돼서 본론을 시작을 하는 겁니다. 자, 비고치키의 인지발달 이론은 뭐였나요? 인지발달 이론은 제가 타이핑 쓰는 게 조금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냥 말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간단하게 메모를 해놓고 계획 작성하면 되겠죠. 자, 비고치키 인지발달 이론은 혼자서 지식을 인지발달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타인과 상호작용으로 인지 기능이나 기술을 습득해 가는 걸 얘기한다고 그랬죠. 그걸 그냥 이렇게 써주면 돼요. 비고치키의 인지발달 이론은 혼자서는 인지발달을 이루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타인과 상호작용으로 인지발달을 이루는 인지발달 기술이 아동에게 타인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내면화되는 이론이다 라고 정의를 하고 따라서 미래의 핵심 역량을 기르기 위해서는 첫 번째 여기서 정땡땡 선생이 얘기한 여기서 이 삶과 연계되는 협업 학습하고 비고치키 인지발달 이론을 종합해서 하나의 문장으로 두 가지씩 문장으로 제시를 해주면 좋아요. 어떤 내용으로? 삶과 연계되는 지식을 습득하기 위해서는 프로젝트 학습이 대안이 될 수 있다라는 두 가지씩 문장으로 먼저 자기의 주장을 중심 문장을 먼저 써줍니다. 개념 정의했고, 자 먼저 여기 정땡땡 선생의 이 내용을 종합한 두 가지씩 문장, 자기의 중심 문장을 하나 써주고, 그 다음에는 이제 중심 문장 썼으면 문제점, 개선 방안, 현재 삶과 연결되는 지식을 습득하기 위해서 현재 학교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점이 있을 거예요.
그 문제점을 이제 근거를 써줍니다. 문제점에 대한 근거. 그 다음에 개선 방안을 써줘요. 개선 방안은 뭐였나요? 개선 방안은 자, 정우 선생은 비고치키 이론, 그 다음에 삶과 연계되는 지식, 협업 능력을 얘기했어요. 내가 주장하는 건 뭐였나요? 프로젝트 학습이었죠. 이 프로젝트 학습을 어떻게 할지 자기의 개선 방안을 써주면 됩니다. 여기다가 이제 그 내용을 간단하게 개요 작성하기 위해서 여기서 이 단어나 몇 가지를 여러분들이 써놓으면 돼요. 첫째 문단은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작성해서 개요 작성하기를 하면 됩니다. 자, 두 번째 문단. 두 번째 문단은 유땡땡 선생이네요. 여기서는 참학력이라는 얘기가 나왔고 교과 통합 수업이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참학력과 교과 통합 수업. 여기서도 역시 마찬가지 이제 둘째 먼저가 나왔으니까 이제 둘째 하고 중심 문장이 나오면 되겠죠. 참학력과 교과 통합 수업이네요. 여기서는 참학력과 교과 통합 수업이니까 참학력이라는 것은 참학력은 삶과 연계된 지식이라고 표현할 수 있거든요. 삶과 연계된 지식은 교과 통합 수업을 통해 교사가 교육 내용을 재구성하여 학생들에게 교사의 재구성을 통해 가능하다라고 중심 문장을 하나 만들어요. 중심 문장을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여기서 얘기했던 현재 문제점, 학교에서 문제점이 있겠죠. 삶과 연계된 지식을 수업하지 못하고 교과 통합 수업을 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써주고 그 다음에 이제 개선 방안을 써주는 거예요. 본인이 교과 통합 수업을 어떻게 하고 삶과 연계된 지식은 어떻게 수업을 해야 되는지 이제 개선 방안 쓰고 여기다가는 문제점을 써주면 되겠죠. 둘째. 자, 다음은 이제 셋째 문단은 먼저, 둘째, 셋째 쉼표하고 중심 문장이 나오면 되겠죠. 셋째는 거꾸로 수업과 SNS를 통한 수업이었죠. 거꾸로 수업과 SNS를 통한 수업이 대안이 될 수 있다라고 그 선생님이 주장을 했어요. 거기에 대한 자기 중심 문장이 먼저 나오면 되겠죠. 자기 중심 문장이 먼저 나오고 두 가지식으로 제시를 하고 그 다음에 그 거꾸로 수업이나 SNS를 통한 수업이 이루어지지 않은 문제점, 학교에서 문제점을 쓰고 그 다음에 개선 방안을 쓰고 셋째 문단이 완료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넷째 문단. 자, 넷째 문단은 뭐였나요? 학교 문화였죠. 학교 문화가 수능 위주, 입시 위주의 학교 문화이기 때문에 교사들의 어떤 연구가 필요하다라고 선생님이 얘기했어요. 그러면 그 선생님이 주장한 내용과 연관이 있는 나의
중심 문장을 두 가지식으로 제시를 해요. 여기서는 학생들의 참학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교사들의 다양한 교수 모형 연구가 필요하다라는 중심 문장을 써놓고 그 다음에는 여기다가 이 중심 문장이 학교 현장에서 이루어지지 않은 문제점. 학교에서는 선생님들이 해당 수업, 자기 과목 수업하기만 바쁘죠. 그리고 참학력에 관련되는 삶과 연계되는 지식을 가르치지 않죠. 교과 지식만 가르치죠. 그렇기 때문에 교사들이 다양한 교수학습 모형, 거꾸로 수업이라든가 아니면 협동학습이라든가 아니면 교과 간의 어떤 통합 수업이라든가 다양한 교수학습 모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개선할 수 있는 개선 방안을 여기다 이제 써주면 돼요. 교사들이 수업 끝나고 남아서 교과 연구회를 한다든지 아니면 대학원을 다닌다든지 아니면 교수 모형을 다양하게 연구해서 이 교수 모형을 한 명 한 명 학교 현장에서 적용해 보는 거예요. 교과 통합 수업도 적용해 보고 또 그 통합 수업 적용한 걸 수업 나눔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계속 피드백을 해보는 거예요. 이러한 내용 개선 방안을 여기서 써주면 되죠. 그럼 넷째 문단이 완료가 됐네요. 넷째 문단이 완료가 됐죠. 그러면 이제 결론을 써주면 되겠죠. 결론은 어떤 내용을 써주면 될까요? 자, 결론도 단도직입 문장으로 시작하면 된다고 그랬죠. 단도직입 문장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요약 정리해주고 그 다음에 전망해주면 돼요. 그죠? 단도직입 문장 넣을 수 있겠죠. 이 주제와 관련되는 시사성 있는 문제. 미래의 학생들은 협업 능력, 비판적 사고를 가져야 경쟁력이 있다라고 단도직입 문장으로 일단 시작을 해도 되고 여기에서 출제자의 의도가 미래 핵심 역량을 기르기 위한 학생 중심 수업 활성화 방안이니까 그와 관련되는 문장 본론에서 여러분들이 네 가지를 주장했죠.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이거와 관련되는 단도직입 관련되는 문장을 여러분들이 생각해서 여기다가 문장을 하나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서론에서 얘기한 문제 제기가 있었죠. 문제 제기와 필요성 제기가 있었죠. 그에 관련되는 답을 여기다가 요약 정리를 해주면 돼요. 대개 이 요약 정리는 본론에서 제기한 이 네 가지를 요약해 주면 됩니다. 여기 요약에서는 이 네 가지를 또 다른 개념으로 본론에서 주장한 그 내용을 그대로 쓰지 말고 약간 말을 변형해서 약간 요약해서 여기 정리해 준 다음에 전망을 해주면 돼요. 전망. 그렇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교과 연구회를 지원해주고 교육청에서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이 요구된다.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이 이루어졌을 때 학교 현장의 수업은
풍요로워질 것이다 라고 결론을 마무리하면 되겠죠. 그래서 결론에서는 단도직입 문장이 나오고 요약 정리를 하고 전망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러분들이 조금 혼란스러울지 모르겠으나 논술 제시된 문제를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파악하고 서론을 뭘 작성해야 되는지 단도직입 문장 먼저 나오고 문제 제기, 필요성 제기하고 서론에서 그다음에 본론에서 첫째, 둘째, 셋째, 넷째를 무엇을 써야 될지 맨 먼저 개념 정의를 하라고 했죠. 본론의 개념 정의. 그다음에 중심 문장을 두 갈식으로 먼저 주장해 놓고 그다음에 이유와 근거를 들어서 논증해 주면 된다고 그랬어요. 논증. 그래서 이유와 근거를 우리는 이번 시간에는 문제점과 개선 방안으로 대체를 해서 중심 문장을 논증했죠. 이런 형태로 다음 결론에서는 단도직입 문장이 나오고 그 다음에 본론을 요약하고 결론은 서론에 대한 답이 나와야 되겠죠. 문제 제기, 서론에서 문제 제기한 답이 나와야 돼요. 이 답이 바로 요약이에요. 요약. 본론의 이 네 가지를 요약한 게 답이 될 수 있어요. 마지막에 전망은 교사들이 연구도 많이 하고 학교에서도 행재정적 지원도 해주고 교육청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학교 현장에서 교사가 수업이 적용할 때 수업이 풍요로워지고 학생들이 경쟁력을 가질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안전사고와 그 다음에 교사들의 법적 구제 방법 그리고 논술 개요 작성하기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직접 여러분들과 함께 논술 쓰기를 완성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